월드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비시즌 계속해서 선수들을 조금 더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데 약간은 결이 다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던 영상들에서는 K1에 속한 선수들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K2에서 2023 시즌 활약했던 선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부산 아이파크에서 뛰었던 임민혁 선수입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아쉽게도 리그 2위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약간은 결국에는 고배를 먹으면서 리그 1으로 K리그 1으로 복귀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반면에 시즌 내내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축구적으로 보는 재미를 한층 높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 아이파크 안에서도 임민혁 선수는 팀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줬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이 임민혁 선수가 부산 아이파크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고 선수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임민혁 선수가 가진 장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지셔닝, 즉 공을 받을 때의 위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패스 앤 무브, 즉 패스를 하고 난 이후에 이동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크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임민혁 선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운동장에서 발현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임민혁 선수인데요. 임민혁 선수가 가져가고 있는 기본 포지셔닝은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된 수비에 항상 시야 밖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야 밖에 위치함으로써 공을 본인이 받았을 때 계속해서 해당 선수에 대해서 크게 보았을 때 2대1 상황을 형성하면서 공을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공을 받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공을 가졌을 때 해당 수비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상대팀 입장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라인 또한 임민혁 선수에게 고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임민혁 선수는 결국에는 그 다음 라인의 등 뒤에 위치한 우리 팀 동료에게 패스를 건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2선과 1선은 공략된 상태가 되게 되고 공을 가진 선수는 상대의 백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패스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임민혁 선수는 계속해서 팀이 지공을 전개할 때 본인이 상대에게 압박을 받지 않는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이 비교적 작은 편이고 상대와 직접적으로 경합을 펼쳤을 때는 그렇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2대1 상황에서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공격권을 지킬 수 있는 플레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부산이 지공을 전개하고 있고요. 방금 같은 경우도 수비 시야 밖에서 공을 받은 이후에 패스 앤 무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라인의 선수에게 공을 넘기게 되고 이때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을 막으러 가는 수비수의 등 뒤로, 즉 시야의 사각지대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을 받게 되면 여기서 2대1 상황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압박을 전혀 받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공을 가지고 전개할 수가 있고 여기서 또다시 한번 측면으로 공이 나가게 되면은 상대의 1선은 이미 공략을 당한 상태고 상대의 2선 중에 2명이 자신에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팀 동료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도 부산이 지공을 전개하고 있고요. 임민혁 선수는 여전히 상대의 1선의 등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의 1선과 2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 측면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 1선의 시야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또 다시 한번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나타나는데 시야를 봤을 때는 스캐닝을 가져감과 동시에 지금도 1선, 특히 자신과 가까운 1선 선수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크게 보자면은 2대1 상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을 보고 돌아서고 또다시 한번 나왔다가 공을 준 이후에 패스 앤 무브, 결국에는
계속해서 공을 막으러 가는 수비의 등 뒤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반복적으로 패스 앤 무브, 패스 앤 무브. 그리고 지금도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수비의 등 뒤에 위치함으로써 2대1 상황을 만들어내는 임민혁 선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을 받게 되면 또다시 돌아설 수가 있게 되고 지금도 공을 가진 선수에게 준 이후에 계속해서 철저하게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수비들의 사각지대에서 공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고 본인이 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지금도 부산의 지공 장면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대 1선에 대해서 2대1 상황에서 받고 있고 스캐닝, 비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앞을 보고 공을 잡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상대 1선과 2선은 완전히 불능, 공략당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풀백의 등 뒤로 넘어가는 패스까지 들어가게 되고 3대2 상황을 거쳐서 엔드라인, 크로스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부산이 천안을 상대로 지공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임민혁 선수는 계속해서 공을 받을 때 이미 상대의 수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서 받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공이 경기장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을 때 본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수비수들의 등 뒤에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서 부산의 지공인데요. 이번에는 부천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은 이날 백5를 가동을 했고 그 다음에 2선 같은 경우가 4명 그리고 최전방에 원톱을 활용했는데 최전방이 특히 1선이 원톱일 경우에 임민혁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순환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을 가진 우리 팀 동료에게 끌려 나오는 수비의 사각지대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고 그 상태에서 2대1 상황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안쪽으로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에 공이 오지 않더라도 해당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상대 2선이 점프를 했을 때 뛰쳐나왔을 경우에 2명이 공에게 고정이 되었을 때 해당 수비에 또다시 한번 등 뒤에 시야 사각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와 굳이 경합을 할 필요가 없는 포지셔닝에서 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중앙에서의 이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중앙으로 완전히 고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이드 측면 채널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고 측면 채널로 이동하는 팀 동료에게 패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간단한 포지셔닝이지만 포지셔닝만으로도 이렇게 팀의 공격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방금까지 보신 것처럼 임민혁 선수는 이렇게 팀이 지공을 할 때 상대 진영이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사이를 라인과 라인 사이를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팀의 공격을 매끄럽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부터 본인이 공을 갖게 됐을 때 쉬운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포지셔닝과 패스를 한 이후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굳이 상대와 경합을 할 필요가 없는 상대 수비의 등 뒤로 이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공을 가졌을 때 지속적으로 앞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임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임민혁 선수가 팀이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경남을 상대로 부산이 수비로 이제 정렬이 되어 있고요. 수비로 정렬이 되어 있다가 공을 뺏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임민혁 선수의 포지셔닝은 우리가 지공상에서 살펴봤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수비가 2명이 고정되었을 때 공을 가진 선수에게 고정이 되었을 때 그 둘의 등 뒤에서 나타남으로써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게 되는 거죠. 특히 그리고 임민혁 선수는 이렇게 공을 받았을 경우에 전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전진 패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팀의 역습을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부산이 내려앉아서 수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의 소유권을 여러 차례 경합을 통해서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민혁 선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비의 등 뒤, 공을 가진 선수에게 수비들이 고정이 되었을 때 그 수비의 등 뒤에서 패스라인을 만들면서 나타나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앞을 보고 공을 잡고 또다시 측면으로 역습을 전개시켜주게 됩니다. 자, 지금도 부산이 내려앉아 있고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임민혁 선수가 공을 뺏었을 때 곧바로 상대의 라인과 라인을 관통하는 스루 패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임민혁 선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공 상황뿐만이 아니고 팀이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공격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도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팀이 빠르게 측면 혹은 전방 공간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는 낮고 빠른 스루 패스를 집어넣으면서 상대의 이 수비 라인 혹은 상대 수비를 관통하는 패스를 굉장히 잘 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임민혁 선수는 K리그에서 이제 측정하는 통계를 집계하는 수치에서 패킹 지수에서 상당히 높은 지수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제 리그 마지막 일정을 통해서 집계된 패킹 지수를 보았을 때 임민혁 선수는 총 패킹 지수 그리고 파이널 서드 패킹 지수 마지막으로 장거리 패스 패킹 지수에서도 K리그2에서 전체 5위 안에 모두 포함되는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이 패킹이란 지수는 패스가 상대 수비를 몇 명이나 관통해서 들어갔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얼마만큼 패스가 공격적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패스가 실효를 거두는 패스였느냐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민혁 선수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패킹 지수에서 탑5 안에 모든 부분에서 포함이 되면서 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패스를 굉장히 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임민혁 선수는 이제 부산에서의 임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는 특별하게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FC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활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지공 위주로 조금 더 팀을 구축을 하고 지공에서 팀이 좀 더 강점을 갖는다면은 임민혁 선수가 과거 시즌과는 다르게 FC 서울에서도 조금 더 자신의 장점을 발현하면서 팀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